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둘러싼 매입 임대주택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지시하며 공급 정책의 신뢰 확보를 주문한 것이 화제입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1억 원짜리 집을 지어 임대주택용으로 1억 2천만 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LH를 호구로 삼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 이것만 제대로 잡으셔도 국정 지지도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 보는데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로 큰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걸 갖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딱 LH를 처음에 꼽았잖아. 아마 분명히 성남시장 하면서 경기도지사 하면서 LH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LH가 이렇게 그때 국무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읽어보면은 LH가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 강제로 땅을 수용해서 이걸 갖다 조성한 택지를 일정한 이익을 받고서는 붙여서 이걸 다시 민간한테 파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이게 맞느냐. 네.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의지를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국무회에서 국토부 장관한테도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바꾸자 말했는데 LH는 사실 그 구조를 보면은 저는 LH는 공인된 땅 장사라고 봅니다. 합법화된 땅 장사라고 봅니다. 어쨌든 신도시를 하든 공공 택지를 조성할 때 그렇죠. LH가 다 많이 하잖아요. LH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공산당도 없는 권한이. 딱 찍어서 야 여기가 우리가 공공 사업을 해야겠어. 지금 국민들이 주택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 나가고 땅 팔고 나가고 여기다가 우리가 택지를 짓겠어. 강제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이걸 옛날엔 정말 헐값에 샀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아주 헐값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싼 값에 사는 거지. 수용하는 거지. 강제로. 못 팔면은 그냥 행정소로서 그렇죠. 강제로 우리 그냥 이 100만 원에 살 테니까 너 나가고 그냥 강제로 쫓아내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LH가 수용해서 택지로 만들거든요. 원래 논밭치고 임야였으면 거기다 도로 깔고 상하수도 깔고 전기 깔고 해서 물론 돈은 들어가요. 돈으로 해서 택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딱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현대건설, 대우건설, 민간건설사들한테 아니 공공사업이란 명목으로다가 강제로다가 싼 값에 사갖고 거기다 훨씬 더 비싼 값에 민간건설사 민간한테 다시 팔아먹는 게 이게 무슨 놈의 공공사업이야. 만약 이게 현대건설이 이걸 갖다 그러면 이거 우리 공공사업이니까 우리 싸게 분양할게 이러겠습니까? 그에 대한 분양가를 높이는 게 민간이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야. 민간 회사들은. 이 구조를 모르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딱 본 거예요. 판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정말 황당한 얘기인지. 네. 판교가 2010년도에 판교 신도시가 건설됐잖아요. LH가 강제 수용을 했어. 강제 수용을 원주민들한테 수용한 원가가 얼마야? 평당 93만 원이었거든요. 거기다 도로 깔고 뭐 돈 들어갔어요. 상하수하고. 네. 돈 들어갔지만 이걸 갖다가 다시 현대건설, 대우건설, 푸르지오한테 거기 민간건설사 판 가격이 얼마였느냐? 790만 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돈 들어갔지만 엄청 남겼지. 그럼 이걸 갖다가 민간건설사들은 얼마에 분양을 했느냐? 평당 그때 1,600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용적률이 160%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당 2,600만 원에 분양한 거나 마찬가지야. 평당 93만 원짜리 땅이 30배가 뛴 거잖아요. 이 마법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놈의 공공사업이냐는 거지. 그냥 거기다가 LH가 그걸 갖다가 민간한테 팔지 말고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 LH 아파트를 지으라는 게 아니야. 시행을 해서 관리 감독해서 자 여기 우리가 아파트 짓는 데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다 들어와서 한번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 입찰을 해봐. 그럼 니네들 여기 레미안 짓고 푸르지오 짓고 브랜드 붙여서 그럼 니네들이 하여튼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그럼 우리가 적정한 이윤을 남겨줄 테니 아파트 짓고 니네들은 나가. 분양에 신경 쓰지 말고. 네. 건설사들이 분양이 가장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어떤 건설사들은 분양을 하려고 다 하는 거거든요. 건설보다도.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 LH가 시행을 하면 되는 거야. 시행을 하면 되고 그러게요. 거기다가 네. 건설사들 들어와서 적정한 이윤 붙여서 잘 지었네. 그럼 니들은 나가고 분양을 우리가 싼 값에 분양을 해줄게. 그게 공공
주택 사업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본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좀 됐으면 좋겠어. 오. 이게 네. 내가 KBS 시사局창의했을 때부터 몇 번을 여러 이걸 차례 갖다가 하셨구나. 여러 차례 LH의 문제 그리고 공공주택은 이렇게 가야만이 집값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민간에다가 맡겨버리니 민간이 최대로 분양가를 올려버리니 암만 공공택지를 갖다가 공급을 한다 한들 그게 부동산에 불장을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국무회에서 그때는 이제 그 국토부 장관이 김인덕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를 딱 꺼내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LH에서 늘상 꺼내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우리 돈 없다 LH. 돈이 적자다? 없으니 우리가 직접 여기다 무슨 돈으로다가 우리가 돈을 아파트를 짓느냐 시행을 하느냐. 이거 빨리 민간한테 팔아서 그 돈으로다가 그래야만이 절반은 민간에다 주고 나머지 절반은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그나마 하지 우리 못한다 했거든요. 그 땅을 담보로 해서 LH가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방법은 충분하다. 부동산만한 담보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만약 은행이자 정도의 수준의 은행이자보다 네. 더 좋죠. 그 정도 채권을 발행하면 이게 안 팔리겠어요? 나 같아도 살 것 같아. 확실한 거지. 망할 리 없는 채권이잖아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LH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회사채 발행해서 공공의 채권을 발행하면 되고 아니면 허그나 이런 주택 도시기금 있잖아요. 원래 그런 데 쓰라는 거예요. 공급자 금융을 갖다 하라는 게 주택 도시기금이나 허그 같은 거의 원래 그렇죠. 기능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하는데 민간 건설업체에 분양 보증을 해주고 있거든. 이걸 바꿔야지 집값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태안호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 그렇게 안타깝게 죽은 거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원청은 공공기관이에요.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김구는 서울 메트로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힘들고 어려운 옛날에 다 정규직 직고용이었었어.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전부 다 그냥 아웃소싱이 그 열풍이었으니까 공공기관마저도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위험한 일은 왔구나. 전부 다 외주화시킨 거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토건적 청교육보다 더 중요한 적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법부입니다.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이유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은 여권의 사법개혁하는 위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근거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가 사법부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게 삼권 분립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법관의 자격,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서 법원 개혁에 있어 절대 물러서지 않길 간절하게 희망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